이제 성공은 마케팅으로 통한다. 적자생존, 무한 경쟁 시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당당히 살아남는 법이 여기 있다. 인류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명쾌하고 전문적인 해설 마케팅 전문가 박성현 교수. 시청자 입장에서 마케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개그맨 이창명.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브랜드의 이유 있는 성공 스토리와 시장을 리드하는 실전 마케팅 비법.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마케팅 비법 전서가 지금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마케팅 신화 이창명입니다. 박성현입니다. 교수님은 이 물건을 신중하게 고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뭐 별 망설임 없이 바로 구입하는 편이세요? 저는 네. 여러 가지로 좀 꼼꼼하게 따져서 네. 구입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여자들은 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집사람만 봐도 거의 나를 세요. 뭐 게다가 제가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이 미국에서 어떤 남녀에게 미션을 주고서 백화점에서 하이 2점을 사오게 시켰는데 네. 놀랄만한 게 남성은 딱 주어진 미션대로 하이만 사는데 6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네. 여성은 세상에나 3시간 26분이나 걸렸답니다. 네. 네, 거의 거기서 사신 거죠. 이 여성분들의 끈기가 다시 한번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남녀를 떠나서요. 물건을 고를 때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예. 15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찰나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곧 그렇죠. 찰나의 시간. 오늘 네. 바로 소개해드릴 마케팅 신화, 소비자의 시선이 멈추는 그 바로 찰나의 시간을 잡기 위해서 곳곳에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브랜드일지 함께 보시죠. 이제 집 나가도 소용없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나를 찾아주질 않는다. 갈 곳을 잃어버렸다. 2006년 11월 유선 전화들이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이동통신계의 반란. 엄마, 왜 다들 가출하고 난리야? 기본전이 출시됐기 때문이지. 기본전이 뭐야? 지금부터 기본전의 출시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것이 밝혀질 거란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화료 혁명을 일으킨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LG텔레콤의 기분존 마케팅 담당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마케팅 신화는 그 평소와는 다르게 실물이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요금제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서 잘 안 잡히는데 직장인 요금제, 뭐 학생 요금제, 라이트 요금제, 커플 요금제 참 다양한데 대체 일반 요금제와 뭐가 가장 틀린지 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예, 저희 요금제는 예. 통화료가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는 일반 요금제고요. 네. 또 집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싼 요금제로 바뀌는 겁니다. 아. 사실은 30m 내에 있으면 네. 그런 저렴한 요금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다른 요금제입니다. 집에서 30m만 벗어나지 않으면 휴대폰을 집 전화처럼 싸게 쓴다. 참 솔깃한 얘기인데요. 예. 일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하고 방법적으로 뭐 다른가요? 크게 방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30m 안에서 할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30m라는 존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근거리 이동 통신이라고 해서 블루투스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네. 이 고객이 예. 집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30m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31m는요? 31m까지도 아마 가능할 거고요. 그래요? 네. 32m는? 보통은 블루투스가 네. 한 100m까지는 가능한데요.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오버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되면 이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한 이제 거리가 30m라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업은 역시나 안 되는 부분, 만에 하나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 편이군요. 제가 굉장히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저는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어떤 이동통신 업체분들은 한 달에 이동통신 요금이 약 한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예, 이게 사실 업계 비밀인데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통화료만이 아니고 네. 뭐 데이터 서비스나 부가 서비스들도 다 사실 무료인데요. 네. 많이 써봐야 네. 자신감 있게 또 주위 사람한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만약 요금으로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 쓰십니까? 저는 많이 씁니다. 저는 한 20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20만 원요? 예. 많이 쓰시는 편이군요. 교수님은 한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저는 뭐 별로 많이 쓰는 편은 아니고요. 네. 한 달에 뭐 한 4, 5만 원 정도. 그러면 저는 네. 정말 많이 쓰는 경우는군요. 왜냐면 약 한 30만 원 정도 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이 쓰는 거죠. VIP 고객이시군요. 예, 그 VIP 고객인데 주는 건 없나요?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은 아주 그 경쟁이 치열한 마케팅 격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틈새에서 기분조는 시작한 지 2달 만에 가입자가 6만 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세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탄생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회사에서 그 고객들의 삶을 잘 보다 보니까요. 네. 집안에서도 휴대폰을 많이 쓰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전화번호부 예. 저장된 것들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예.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또 일부는 아예 집전화를 없습니다. 휴대폰만 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기회를 발견해서 처음 탄생이 된 겁니다. 집전화만큼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 개발 시 어려움부터 시장에 내놓기까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런칭 스토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것들 한번 만나보실까요? 아껴 쓴다고 쓰는데 요금이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쓰는 것 같진 않은데 요금 낼 때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애 때는 그냥 집 전화하기 못하게 하니까 핸드폰으로 몰래 통화해요. 현대인의 필수품인 핸드폰. 하지만 매달 청구되는 요금이 만만치 않다. 요금을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용량에 비해 비싼 휴대폰 요금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LG텔레콤의 전략회의실에서는 아이디어 회의가 시작됐다. 고객들한테 지금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고 먼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서 회의는 시작됐다.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보니까 집전화 진짜 많이 씁니다. 집전화. 집전화를 너무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 그 촬영하고 거의 뭐 하루에 2-3시간씩 집전화 쓰는데 여자들이 전화는 많이 쓰겠어요. 돌파구로 대두된 것은 집전화 요금. 통신회사인데 왜 집전화를 얘기를 해요? 그 시내 통화랑 시외 통화 요금이 집 전화는 다르잖아요. 근데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외 통화 요금이 집 전화로 보면 더 막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휴대폰에 주소록도 저장이 돼 있고 습관도 있고 그러니까 비싼 거 알면서도 집에서도 휴대폰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객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저렴한 요금제에 관한 회의 중 집전화와 대결 구도를 만들자는 의견에 집중. 우리가 얼마나 그럼 싸게 해줄 수 있냐. 국내 독점이다시피 한 집전화 요금제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할까? 집전화보다 싼 요금제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집에서 하루 내내 그걸 가지고 통화를 한다. 유선 전화번호로 통화를 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다 그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밖에서 통화하는 비중하고 집에 통화하는 비중이 8대2로 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통화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가 집에서 통화하는데 그 정도는 통화하신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 보는 정도는 아니다. 우선 씨가 또 휴대폰을 든다. 짜증나 죽겠어. 수다를 좋아하는 주부들을 공략. 하루 3번 식후 30분. 여자의 수다는 집전화를 대체하는 혁신적 서비스로 포지셔닝하기 시작하자 기존 유선 사업자의 반발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저희가 2006년 4월에 이 서비스 출시를 했는데 실제로 한 2달 정도 경과한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K사 또는 H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제소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통신위원회로부터 이제 그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원가 이하 상품이라보다는 왜 그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만 할인해 주느냐. 원가 이하의 파격적 할인 상품이다 보니 경쟁사는 위기감을 느꼈다. 유선 사업자와의 한바탕 일전은 이슈가 됐는데 이렇게 크게 사실은 경쟁사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이거 이슈가 좀 되겠다. 실은 이제 제가 담당을 딱 맡았을 때 관심 있게 읽고 있던 책이 이제 버저 어메이징 스토리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회사 대 작은 회사가 어떤 싸움을 일으키면 너무 크게 관심을 갖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임원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 경쟁사에서는 임원이 그러니까 상무님들 한 6-7명이 왔는데 저희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쪽에서는 그만큼 크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통신연구소에서는 신개념 기술 구축이 한창. 이미 독일에서는 피지국을 삼각법으로 연결해 그 안에서 요금이 할인되는 서비스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CDMA로는 구현이 될 수 없었던 기술이었던 것. 포기란 없다. 우리식으로 해결하고자 블루투스를 사용, 무선으로 핸드폰을 연결하고 교신하는 중계기 역할을 할 알림이를 개발했다. 다음은 핸드폰과 알림이 블루투스의 교신 거리를 측정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도 블루투스가 작동되고 있는지, 벽을 사이에 두었을 때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층이 다른 곳에서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지 등 장소를 바꿔가며 실험했다. 안정적 교신 거리는 30m로 측정. 그런데 간혹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계기에 관해 오해가 생기는 일이 있기도 했다. 알림이를 이제 회사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알림이를 딱 꽂아놓고 퇴근을 했는데 이제 원래 회사들은 전체 전원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줄 알고 썼다가 이제 전체 전원을 한번 내리면 이제 알림이 전원이 빠지기 때문에 이게 재등록이 필요한데 모르고 그냥 계속 쓰신 거예요. 계속 쓰시다가 나중에 청구서를 딱 보니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난리치고 막 이게 뭐냐 뭐 할인된다더니 뭐 더 나온 것 같다 막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알림이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금액이 거의 몇 배 몇십 배로 뛰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고객은 진짜 놀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요금을 우리는 집 전화보다 싼 요금이라는 획기적인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부터 차별화를 두어야 했다. 요금 청구서 봤는데 기본료 13,000원에 2만 원도 안 되는 요금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집 전화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다 그런 것들이 기분 좋은 잘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나가더라. 이러면 누가 하나가 회의는 계속 진행되는데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모르겠어. 무슨 하나가 아니 아이디어 좀 저기 나가더라. 있으나 많아야. 있으나 많아야. 있으나 많아. 그러니까 그러네. 집 전화도 사실은 기분 좋은 때문에 있으나 마나 문제가 됩니다. 가출 어때? 가출. 가출. 지금? 아니 집 전화가 가출을 한 거야. 어때? 있으나 많은 줄. 사람들의 머리를 번뜩이게 한 한마디, 집 전화의 가출, 바로 이거였다. 이들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랬다. 가출한 집 전화를 찾는 전단지를 거리에 뿌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회사의 전략 상품이란 마케팅 전략을 등에 업고 탄생한 기분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후발 사업자라는 한계를 잊게 만든 것은 파격적 상품과 이를 뒷받침한 마케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요금제의 가장 핵심이 통화료가 싸다라고 하는 점이잖아요. 그럼 실제 가입자들이 체감하기에 그렇게 느끼나요? 예, 실제로 저희가 그 가입자 요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한 1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 요금을 할인받았는지를 보니까 네. 한 78억여 원이 할인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 수치는 기본존에 가입한 고객 1인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네. 요금을 절약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78억 정도의 통신비를 절감을 했다라면 대단한 건데 이 기분존 하면은 그 제품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전단지를 시내 곳곳에 내다 붙인 일명 어떤 티저 광고로 유명을 한데요. 그 반응이 상상을 초월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떠셨습니까? 저희 기대는 했습니다만 훨씬 더 컸는데요. 예. 뭐 포탈이라든가 네. 뭐 그 블로그, 유머 게시판, 뭐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등등이 많이 퍼져나갔고요. 예. 또 그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 올라가는 바람에 네. 공중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집 전화를 찾아라 이런 네. 프로그램으로 한 15분 가까이 방영까지 됐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으셨을 것 그래요. 같은데 좀 몇 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경찰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아, 왜? 그래서 잘못해가지고요? 그 불법 부착물 담당 경찰관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예. 처음에 만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예. 웃으시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동안 많은 전단지를 봤는데 예. 이런 건 처음 봤다. 사실 많이 웃었다라고 하시면서 즉신받으러 법원에 꼭 나오라고 당부를 하시더군요. 어떻게 그 광고비 대비 그 홍보 효과는 많이 컸나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붙이는 데는 한 5천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메인 포털에서 저희가 배너 광고를 했을 때 보통 클릭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0원 정도라고 볼 때 저희가 이 게시물들이 아까 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게시물들이 한 100만 번의 클릭을 유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한 10억 정도의 또 효과가 있었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광고를 한번 틀 때 한 달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를 튼다고 보면 그 효과는 5천만 원으로 사실은 한 10배 정도 이상의 효과를 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귀중한 아이디어를 준 소품이나 네. 성공을 위한 생각의 전환 네. 이런 것을 이끌어준 보물들을 예. 우리가 열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기분 좋은 성공을 있게 한 마케팅 보석 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네. 과연 이 보석 상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든 회사들이 나오실 때마다 이 보석 상자를 열 때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연 기분존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굉장히 단순한데요. 네. 자, 일단 아이디어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엽서 사진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요. 네, 선풍기 그림이 예.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 마커펜이죠? 예. 네. 예, 펜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옆에는 요건 립스틱인가요? 예, 립스틱이에요. 네. 예, 이건 립스틱이에요. 예, 립스틱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첫 번째 저기 사진이 선풍기하고 그 촛불 사진인데요. 네. 그 촛불 위에는 아이디어라고 써 있고요. 예. 선풍기 옆에는 클라이언트라고 써 있습니다. 예, 써 있네요. 예, 이게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아마 만든 사진 같은데 제가 좋아서 이제 붙여놨는데 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무시하고 광고 대행사를 이거 뭐 별로 안 좋잖아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디어가 이제 꺼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한 건데 사실은 이 클라이언트라는 게 단순히 이제 저희 쪽의 그런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라 남의 사고를 배타하거나 또 이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기분 좋은 컨셉 회의를 했을 때 한 23명의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집전화와의 싸움에 대한 컨셉을 얘기했을 때 다들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디어가 불이 꺼지려고 했었는데 팀장님이 그걸 인정을 해주셨고 그 아이디어가 살아나서 이런 결과를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크펜은 왜? 예, 저희는 그 회의실 대신에 아이디어 놀이터라는 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 놀이터. 예, 그래서 거의 매일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실제로 놉니다 거기서. 그 아이디어의 각축장이고요. 그래서 하도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칠판 밑에 저런 마커펜들이 많이 놓여 있고 많이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펜 회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 립스틱은 저희가 여성 마케팅을 이제 타겟 마케팅을 하면서 타겟 마케팅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 타겟의 어떤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런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집에 가서 몰래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하면 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립스틱을 한번 발라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이해는 잘 못했고요. 아내가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해를 못했죠.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네요. 네.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객의 입장에서 신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영역 확대 기술. 집전화 가출 사건. 제품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깨버렸던 낯설게 하기 작전까지.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업계에서 드문 타깃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는데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펼쳐보자. 이동통신 시장은 그 경쟁이 치열한 만큼 어떻게든 그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광고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기분존은 고정관념을 파괴한 새로운 요금제이다 보니까 더욱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눈에 띄기 위해 그야말로 물불을 안 가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6년 봄 거리의 사람들을 놀라고 웃게 만들었던 사건, 집전화들이 가출했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집전화 요금제 때문에 집전화들이 설 곳을 잃었다는 이유였다.
가출한 집 전화를 전략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회사는 심지어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 전단지까지 배포했다. 가출한 집 전화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까지 남기면서 말이다. 광고 전에 한 거였어요. 이제 좀 티저식으로 광고 온에어 되기 전에 저희가 가출 전단지를 한 건데, 그러면은 그 오프라인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봤던 게 광고에 나오게 된다면은 저 가출 집 전화 내가 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지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거리엔 가출한 집 전화들이 떠돌았다. 처음에는 되게 한 100마리 이렇게 만들어서 막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출몰해서 사람들 눈에 많이 띄게 하고 싶었지만, 인형 하나 제작하는데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한 10마리 정도를 만들게 됐어요. 10마리 정도로 만들고, 그거로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즉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집전화 요금보다 싼 요금제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생각해낸 집전화 가출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생성됐다. 노숙자 집전화부터 총파업 사태까지, 심지어는 한강다리 위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집전화가 출몰하기도 했다. 전 국민이 집전화를 걱정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 인사동에서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인사동은 아무래도 술 취한 분도 많고 해서 그 술 취한 분들이 막 인형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방과 이후에 그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생들이 와서 이 전화기도 눌러보고, 그 다음에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큰 인형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수화기를 많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 전화기에 수화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다가 그 전화기에 이렇게 올려주는 뭐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일 집에서 보던 집전화를 길에서 본 시민들은 이벤트 행사임을 알면서도 걱정했고, 낯선 그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도대체 집전화에 무슨 일이 있길래 가출까지 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정도. 그럴수록 가출한 집전화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출몰했다. 그리고 매일 인터넷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심지어 회사로 걱정하는 메시지들이 속출하기도 했는데, 장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요금 전화기로 돌려놓았습니다. 전화기 있어요, 전화기. 저 전화기 사려했는데요. 찾았는데요.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처음에는 응대를 했었어요. 정말 전화기 잃어버린 거 맞다. 정말 찾아주시라고. 저희 중요한 전화기가 꼭 찾아주셔야 된다고. 얘가 홀대를 했더니 나간 거다. 근데 저희가 홀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갔으니까 그래도 좀 찾아주시라고. 사람들 사이 호기심이 떠돌고 있을 때쯤 회사는 요금제 제품의 속성을 알려주는